네, 여기서 이제 좀 뭐 전체적인 하이 레벨의 이제 스토리나 어떤 그 흐름은요. 그 일단 딥러닝 기반의 이제 그런 어떤 어프로치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뭐 풀리 커넥티드 뉴럴 그다음에 이제 CNN, 그다음에 RNN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RNN에서는 당연히 뭐 LSTM이 이제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엔 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모델 구조 이외에 어떤 좀 더 진보된 아니면 진보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 네, 좀 다른 형태들의 어떤 딥러닝 모델들을 한번 좀 보게 되는 또 그런 어떤 기회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뭐 역시 이게 뭐 또 텍스트 쪽에 관련한 이제 그 저기 과목이라 그래도 좀 그 텍스트 쪽에서 이제 쓰는 요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뉴럴넷 모델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워드 인베딩도 이제 또 열심히 또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뭐 랭귀지 모델링 또 이제 뭐 캐릭터 레벨 그다음에 워드 레벨의 랭귀지 모델링을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NLP 태스크들 중에서는 뭐 파트 오브 스피치 태그 혹은 뭐 POS 태깅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 뭐 디펜던시 파싱 뭐 그다음에 번역 그다음에 감성 분석 뭐 인테일먼트 프리딕션 뭐 퀘스천 앤서링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품사 분석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디가 이제 주어고 뭐 동사 뭐 목적어 그다음에 뭐 무슨 부사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각 단어들마다 그 어떤 그 문장 구조상 이제 어떤 부분들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그 태깅을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단어들마다 그런 태깅을 붙여주는 게 이제 POS 태깅이고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은 이제 고유명사를 인식하는 태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를 저희가 뉴 따로 뭐 욕 따로 이제 타임즈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뉴욕 타임즈라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뭐 글쎄요 버락 오바마 이렇게 되면 또 버락 따로 오바마 따로 이게 아니라 사실 버락 오바마라는 한 덩어리의 어떤 고유명사를 저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위치나 그러니까 장소나 뭐 어떤 사람 이름이나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뭐 아까 보셨던 뉴욕 타임즈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 한 덩어리들을 찾아내고 그 덩어리의 타입이 뭔지도 역시 이게 뭐 장소인지 사람 이름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찾아내도록 하는 태스크가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태스크고 이제 디펜던시 파싱은 이제 이거 사실 이게 좀 저도 뭐 잘은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분야는 아닌데 이제 그 이제 문장 아까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이 문장 구조 측면에서 그 이제 이거를 아마 그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서밋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예인데 이거 아마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그림 중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어떤 구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뭐 디스 무비는 디스가 이제 무비를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걔가 또 한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트리로 써보면 이 얘네들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저 위에 이제 하나의 이제 루트 노드에서 기본적으로는 빠지는 게 여기는 끝났다 뭐 마침표고 그 다음엔 이 주부 그 다음에 술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주부였고요. 주어 부분. 근데 이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 부분. 술부도 역시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doesn't라는 어떤 뭐 negation 혹은 부정어를 나타내는 게 하나로 또 묶이고 또 그 밑에 이제 잔뜩 그러니까 care about 뭐 cleverness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서 이제 그 이런 트리 구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리 구조를 뭐 좀 이 트리 구조가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parse tree라고 합니다. 일단 문장을 이렇게 다 알맞게 잘라서 그거에 대한 트리 구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arse tree,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나오는 이제 parse tree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엔 거의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dependency parsing은 좀 잘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의 그 트리 구조를요, 어떤 하나하나의 단어가 볼 때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의존이 되어져 있다. 혹은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루트 노드나 어떤 단어에 좀 뭔가 어떤 단어를 내가 꾸며주고 있다라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문장들의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누구한테 의존적인지 뭐 혹은 누가 누구를 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아까 트리 구조와 거의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 아까 트리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인데 그 어떤 네스티드된 어떤 형태로의 그 그룹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케어, 그러니까 더즌,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요 노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care about, 이게 한 덩어리로 다 묶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덩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네스티드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덩어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뭐 cleverness, wit, or 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 덩어리, care about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로서 묶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을, 이런 네스티드 되는 어떤 이 덩어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디펜던시 파싱 혹은 뭐 parse tree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요 인테일먼트 프리딕션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태의 조금은 고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뭐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뭐 어제 뭐 철수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결혼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말이 참이라고 하면 뒤에 말은 자동으로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지컬리 이제 인테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이제 당연히 참이 되는, 이런 어떤 의미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두 문장이 그런 어떤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참이 되는 이런 어떤 의미상으로 볼 때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인테일먼트 프리딕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뭐 그런 그 전에는 좀 잘 안 됐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일 거잖아요. 이게 의미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또 딥러닝으로 또 많이 또 하는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이 좀 오늘 좀 뭐 좀 더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태스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퀘스천 앤서링은 이런 겁니다. 이런 지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주어질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마치 저희가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풀 때 하듯이.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가 하여튼 그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게 퀘스천 앤서링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이 말 그대로 독해입니다. 독해. 읽어서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독해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QA 혹은 이 퀘스천 앤서링 문제 중에서는 리딩 컴프리hension QA가 아닌 형태의 QA는 뭐가 있냐면, 이거 크게 보면 이제 IR 베이스드 QA가 있습니다. IR 베이스드 QA. 그래서 이제 IR은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뭐 웹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지식 베이스라고 표현하는 어떤 좀 구조화된 어떤 지식을 이제 구조화해 갖고 잘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게 또 지식 베이스라고 불리는 게 있고, 뭐 하여튼 뭐 어떤 형태든 그냥 웹 다큐먼트들이 잔뜩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구조화된 지식들을 잘 추려놓은 어떤 좀 정제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저희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그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요 IR 베이스드 QA가 이제 적용이 된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그 IBM 왓슨이 그 예전에 그 제펄디 퀴즈쇼에서 이제 우승할 때 거기에서 적용된 어떤 기술이 혹은 태스크가 딱 요 IR 베이스드 QA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거기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내는 거니까 이제 QA는 QA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질문만 던지잖아요. 뭐 그런 뭐 자가 퀴즈나 아니면 뭐 그냥 퀴즈쇼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IBM 왓슨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웹에서 찾아 나온 여러 가지 다큐먼트들을 다 DB화 해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답이 될 법한 어떤 단어를 거기서 잘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베이스의 QA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 쪽에서는, 딥러닝을 활용을 한 어프로치는요,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뭔가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 그러니까 IR 베이스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서치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 QA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 지문을 주었으면 그때 이 지문을 잘 이해를 한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요게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QA 쪽이고,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어프로치들은 혹은 좀 NLP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태클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비 태스크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데이터셋이자 혹은 태스크이고요. 이게 뭐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을 주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입니다. 네, 이게 뭐 바비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스크 종류별로는 총 20가지 뭐 서로 다른 태스크가 있고, 그 중에는 뭐 숫자 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직 코 레퍼런스. 네, 베이직 코 레퍼런스는 이게 데니얼이 있으면 이게 답이 데니얼만 간다. 그러면 여기 키친이다라고 하면 답은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게 왜 틀렸느냐? 바로 데니얼을 우리가 이제 he라고 그 다음엔 지칭해서 불러오고 있고요. 이런 대명사로 부르고 있고, 이 he가 이제 스튜디오에 갔으니까 이 스튜디오가 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NLP 쪽에서 또 코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제 하여튼 쟤를 지칭해서 뭔가 대명사로서 쓰는. 그리고 이 코 레퍼런스는 이건 좀 뭐 디테일한 거긴 한데, 이거는 뭐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저도 좀 잘 모르는데 아나포란가 이게 아마 H가 어딘가에 하나 있을 텐데 아나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코, 이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많은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명시적인 이름이 나오고 그거를 지칭하는 애들이 보통 뒤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래도 좀 어떤 일부의 경우는 앞에서 대명사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뭔가 그 사람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태스크가 이제 얘가 얘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야만 이 태스크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엔 그래서 이제 모델적인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바비 태스크라는 요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방식들이 시도가 됐고, 그 중에 이제 좀 초반에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태스크를 좀 잘 풀게 된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그 중에 하나가 요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이걸 한번 좀 배워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LSTM이나 뭐 RNN LSTM 배웠고, LSTM에서도 그게 이제 그 풀네임이 이제 롱 쇼트 텀 이제 메모리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메모리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제 유용한 어떤 정보들을 그 시퀀스가 쭉 지나감에 따라서도 이제 기억 장소에, 그러니까 저희가 셀이라고 부르는 그 뭐 128이면 128 디멘전의 그 셀 벡터의 어딘가에 좀 유용한 정보를 잘 담아놓고 그 시퀀스를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그 정보들을 좀 보존을 할 건 하고, 뭐 그걸 써먹을 건 써먹고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였다면, 그게 이제 거기서는 어찌됐건 간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정보들이요, 그 시퀀셜한 어떤 그 텍스트의 그 시퀀스들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들이 계속적으로는 뭔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구조냐면, 뭔가 좀 따로 메모리라는 요소를 좀 별도로 두고요. 거기에 이제 뭔가 각 문장별 아니면 뭐 단어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뭔가 따로따로 좀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꼭 굳이 이렇게 시퀀셜하게 쭉 어떤 그 이렇게 쭉 뭐 LSTM이나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시퀀스를 쭉 타고 흐르는 형태,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각각 따로따로 뭔가 좀 처리를 해놓고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역시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좀 그때그때 좀 끄집어내서 쓰자, 뭐 이런 형태. 좀 뭐 아주 100%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건 메모리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좀 뉴럴 넷의 그 아키텍처에서 좀 별도로 이렇게 두어서 좀 뭔가를 해보자라는 게 메모리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요 바비 태스크라는 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요런 태스크가 있으면 이제 저희는요, 요 문장 하나하나를 어떤 형태로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단어별로의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워드 인베딩에서 보면 말 그대로 워드들 하나하나가 이제 인베딩된 벡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벡터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3차원 벡터다. 그러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형태로 3차원 벡터가 이제 학습이 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는 저희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센텐스를 하나의 3차원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문장 벡터, 또 이 문장 벡터, 이 문장 벡터.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장들을 다, 문장의 의미들을 그런 어떤 3차원 벡터들로 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엔 저희한테 주어진 질문도 질문 벡터로서의 어떤 그 얘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를 또 이렇게 나타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와 여기에 있는 이 지문으로 주어졌던 이 문장들의 벡터들 간에 뭔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추출해내는 뭔가 이런 과정을 이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 모듈에서 혹은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이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문장입니다. 문장을 그냥 세로로 나타낸 게 되고 그 세로 그러니까 문장을 이런 어떤 쭉 뭐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문장이 또 하나가 있고 또 문장이 또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문장 벡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마다 아까 문장별 어떤 그 인베딩 벡터들이 좀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장이 있었다. 7개가 어떤 형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차원 벡터들로 다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벡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와 얘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메모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좀 여기가 좀 빈 공간이 좀 많아서 좀 약간 헷갈리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요 각각의 문장을 나타내는 이 어떤 하나하나의 문장 벡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둘, 넷, 7개가 있었군요. 그래서 7개에 해당하는 문장 벡터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저희가 쓰지 않는 메모리의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장들을 나타낼 때요. 저희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를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7개의 문장 각각에 대한 3차원 벡터가 여기 한 세트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한 세트의 3차원의 그 각 문장별 벡터가 저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질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Who gave the cake to Fred?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형태로 3차원 벡터의 문장 벡터를 이제 만들어 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엔 그게 요 question이라는 게 됩니다. 요 question이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문장 하나 Who gave the cake to Fred에 해당하는 역시 3차원 벡터가 있고 여기에는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두 세트의 서로 다른 이제 각 7개의 문장별로의 그 3차원 벡터들이 일단 쫙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냐면요. 요 3차원 벡터들을 여기 있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키라고 표현하고 이쪽은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해시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키 밸류 페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키 밸류 페어로서 각 문장에 존재하는 키와 그 문장에 어떤 존재하는 또 그 해당 키에 해당하는 그 밸류를 저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좀 다 벡터들을요. 내적을 한번 시켜봅니다. 내적을 시키게 되어서 내적을 한 다음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어텐션 모델을 써갖고요. 그 내적을 한 값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이제 이 퀘스천 벡터가 어떤 문장이랑 좀 유사도가 높고 어떤 문장이랑은 좀 유사도가 좀 낮은지에 대한 어떤 합이 1인 형태의 어떤 확률 벡터가 나옵니다. 총 7차원의 확률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게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John went to the kitchen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Where is John이라고 하시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여러 문장 중에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존입니다. 존. 그럼 어떻게 보면 존이 저희한테는 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어떤 그 키 값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엔 질문에서 정작 물어보는 거는 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존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느냐? 존이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존이라는 키를 줬을 때 이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답으로 뽑아내고 싶은 거는 존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그 어디라는 정보, 바로 그게 이제 value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문장, 그러니까 존 went to the kitchen은요, 키 역할을 하는 어떤 엔티티로서는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의 역할을 하는 어떤 엔티티로서는 존의 어떤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이제 그 키친이라는 정보가 있다라고 이 어떤 문장을 좀 저희가 구조화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키에 해당하는 벡터가 이 위쪽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그 value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이제 위주로 이제 위쪽에서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뭐 특성이나 어떤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로 돌아와서 요 퀘스천 벡터가 이게 그럼 where is 존이니까 이거가 어떤 찾고자 하는 그 특정 키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이 문장 7개 중에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키들을 나타내는 3차원 벡터들 7개와 각각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존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뽑아내는 게 이제 저기서 내적을 한 후에 나온 값들을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오는 어떤 그 확률 분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요 소프트맥스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존이 있는 문장은 뭔가 값이 굉장히 클 거고요. 키가 잘 매칭이 됐으니까. 존이 없는 문장들은 뭔가 이제 확률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을 부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그 키의 매칭 정도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해당 밸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키가 매칭된 곳에 가서 거기서 해당 밸류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attention weight, 즉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은 뭐 한 2%, 두 번째 문장은 뭐 한 3%, 이 세 번째 문장은 뭐 한 85%, 그다음엔 얘는 뭐 한 또 1%, 뭐 1%, 1%, 1%, 2%, 뭐 이렇게 확률 합을 제가 100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요 attention weight,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나온 요 가중치들을 저희가 어디에 곱하냐면요, 여기에도 다 3차원 벡터가 이렇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차원 벡터들에다가 이 선형결합의 가중치로 이렇게 이걸 곱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곱해서 마치 저희가 attention 가중치를 뽑아낸 후 attention weighted feature 벡터를 저희가 뽑아서 그거를 뭐 저희가 그 이미지 캡션 쪽에서는 이게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텍스트 벡터로서, 즉 attention weighted 된 어떤 혹은 키 매칭에 의해서 이제 그 가중치가 결정이 된 형태로 이제 value 벡터들의 어떤 value 벡터들의 weighted average를 저희가 뽑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기입니다. weighted sum.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정보는 뭐냐면 존이라는 키를 기준으로 존에 해당하는 문장에 가중치가 많이 걸렸고, 근데 value를 위주로 하는 벡터들에다가 그 가중치를 걸어서 가중합을 저희가 뽑아냈을 때는 바로 이 벡터는 바로 그 벡터는 바로 그 존이 어디 있느냐에 해당하는 저기 그 value에 해당하는 뭐 키친이 이제 그 저기 주로 이제 그 키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 뭐 이런 fully connected 뉴럴넷을 적당히 거쳐갔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일단 지금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딱 거쳐서 저희가 딕셔너리 사이즈가 뭐 한 100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디멘저널 이제 벡터를 소프트맥스를 뽑아내서 거기서 가장 세게 나온, 가장 크게 나온 한 단어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저희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느냐? 이제 학습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문제잖아요. 뭐 이렇게 뭐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과연 저렇게 동작을 할까? 아니면 저게 실제로는 그럼 데이터를 줬을 때 어떻게 학습이 될 것이냐? 뭐 약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좀 약간은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워드 임베딩을 저희가 따로 일단은 학습을 뭔가 프리트레인을 해갖고요. 워드 벡터들을 싹 다 학습을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 QA 태스크랑 그냥 상관없이요. 여기에 그냥 이런 문장들이 그냥 등장을 했으면 여기다가 저희가 배웠던 그런 스키그램이나 뭐 그 컨티뉴어스 백오버즈 같은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게이브라는 단어는 덜을 예측을 하도록 뭐 케이크, 뭐 메리 이런 애들을 예측을 하도록 저희가 워드 임베딩 벡터들이 각각의 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들이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뭐 그냥 QA에서 뭐 답을 뭐 이걸로 내야 되든 말든 뭐 이런 건 뭐 별로 상관없고 그냥 워드 벡터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좀 의미상으로 좀 비슷한지나 뭐 이런 것들을요. 네. 이 단계에서 대명사나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그 he's in the kitchen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코레퍼런스요. 여기서 그 관계를 여기서 이 단계. 아니요.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싹 다 무시를 하고요. 그냥 어디선가 뭐 he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he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데니얼에 가까운 애인데, 데니얼인 애인데,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 뭐 제인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또, 제인은 여자구나. 네, 뭐 하여튼 다른 애가 나왔으면 또 he가 나왔으면 그거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워드 임베딩 단계에서는 그냥 같은 단어로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고차원적인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초기화만 그런 식으로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좀 초벌구이 같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벡터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장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초기의 문장 벡터를 나타내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네, 초기화가 되고 그 단어별로 그래서 아까 3차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3차원 벡터들이 다 단어별 학습이 됐고요. 그 다음엔 이 문장을 나타내는 어떤 또 초기 벡터로서의 3차원 벡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퀀스를 Daniel was in the kitchen이라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를 쭉 이제 RNN을 통과시켜갖고 어떤 저희가 또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가 또 학습이 되어야지 되는 어떤 RNN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이 문장의 어떤 이 문장을 대표하는 단어로 문장을 대표하는 벡터로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RNN을 따로 이렇게 두어서 뭔가 좀 또 뭔가 복잡하게 학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초기에 이 문장의 벡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Daniel was in the kitchen이라고 하는 요 각각에 해당하는 요 3차원 벡터들을 저희가 그냥 다 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인가 이게 하여튼 이게 합인지 에버리지인지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냥 문장 에버리지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둘 중에. 그래서 하여튼 그 워드별로 나온 그 벡터들을 그냥 그 문장 내에서 나온 워드들을 그냥 싹 다 3차원 벡터를 싹 다 더해서 그냥 평균을 내버려갖고 나오는 그 3차원 벡터를 그냥 문장의 대표적인 그 3차원 벡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가 이제 뭐 손실이 되냐면 그 시퀀스 정보가 싹 없어집니다. 시퀀스 정보. 뭐 당연히 그렇죠. 데니얼 워즈 인더 키친이나 뭐 키친 워즈 인더 데니얼이나 뭐 사실 똑같을 거잖아요. 합산을 하면 워드별로 따로따로 이제 임베딩 벡터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있고 걔네들이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시퀀스가 좀 고려된 형태로의 합산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문장을 좀 문장의 인코딩 벡터 혹은 문장을 나타내는 3차원 벡터를 뽑을 때 거기서 쓰이는 방법이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는 방식이 있냐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굉장히 좀 간단하게 그런 시퀀스 정보를 반영을 한 어떤 인코딩 벡터로서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데니얼이 뭐 한 워드 임베딩 벡터는 이 값이 그냥 자유롭게 이제 실수 값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2,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의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벡터들을 저희는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3,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벡터 평균을 내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좀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좀 트릭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휴리스틱을 썼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디멘전의 값에다가요. 좀 그냥 적당히 한 10 정도를 저희가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첫 번째 나온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에다가 제가 10이라는 어떤 정해진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이건 13 마이너스 2, 5라는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벡터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타난 벡터니까요. 두 번째 디멘전에다가 또 10을 더합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 정보를 이렇게 어떤 특정 그 순서에 해당하는 디멘전에다가 그냥 어떤 특정 값들을 그냥 확 더해줘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어떤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포지션에 따른 인코딩이다. 뭐 이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 네, 그 값이 이제 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형태로의 이제 조금은 이제 순서 정보를 고려를 한 형태로의 이제 문장에 이제 벡터가 뽑혔고, 그러면 그거를 뭔가 초기 값으로 써가지고요. 그 초기 값으로 써서 그거를 제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그거를 아마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문장의 벡터들이 이제 이쪽에 밸류로서 역할을 할 때 쓰이는 3x3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어서 얘들이 어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거쳐서 이 밸류에 해당하는 어떤 밸류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한 레이어를 또 거쳐서, 즉 여기서 3x3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키에 해당하는 것가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정해졌었고요. 이게 이니셜 값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워드 임베딩 및 포지션 인코딩에서 이제 그러니까 센텐스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한 번의 리니어 레이어, 여기서는 또 다른 리니어 레이어가 이제 평행하게 뭔가 이제 브랜치 아웃 돼 갖고 여기의 벡터들이 이제 한번 거쳐져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여기 어텐션, 그러니까 이 퀘스천 벡터도 역시 그 같은 포지셔널 인코딩 그걸 써가지고요. 그 벡터로 나타내고, 그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적이 되는 겁니다. 같은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키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거쳐서 이제 걔네들의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고, 이 과정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답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래서 그 답이 틀렸으면 그 틀린 만큼 혹은 틀린 어떤 어떤 패턴에 따라서 이제 백프랍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레이어가 싹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의 구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간격이 아까 네. 어떤 순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간격이요. 네네. 이게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차례대로 문장이 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요. 차례대로. 되지는 않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게 뭔가 저희가 캐시에서 뭐 그런 거 혹시 저기 뭐 least recently used 뭐 이런 캐시의 팔러시 같은 거 혹시 뭐 그러니까 캐시라는 게 저희가 임시 저장소잖아요. CPU가 뭔가 계산할 때 바로 옆에다 두고 여기서 바로바로 꺼내다 쓰면 이게 굉장히 빠르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꼽아놓은 뭐 삼성 뭐 현대 메모리에서 정보를 갖고 오려면 이 메인보드 상에서 거쳐가야 되는 이런 거리가 되게 멀어지고 이게 또 계산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 두고 하는 이게 캐시잖아요. 근데 이 캐시는 이제 보통 용량이 작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계속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할 때 그거를 그래도 좀 옆에 두고 쓰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근데 자리가 꽉 찼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저희가 쫓아낼 거냐, 어떤 세입자를 저희가 쫓아낼 거냐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안 썼던 애를 저희가 쫓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LRU 해갖고 이제 recently used 뭐 해갖고 이게 그러니까 뭐 캐시의 어떤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스트래티지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메모리라는 어떤 문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문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이 지금 question answer 페어에 대해서는 지문이 예를 들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다 세 문장인가요? 네. 여기 또 네 문장의 어떤 지문도 있고요. 이 지문의 길이도 또 막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그러니까 독해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에 저희가 메모리에 뭔가 적재를 해야 되는 그 문장별 벡터,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그게 그래서 뭔가 여기서의 좀 뭔가 여기서는 근데 좀 그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저장한 어떤 정보들은 싹 다 저희가 날려도 되긴 하는데, 뭔가 여기가 이제 그런 식의 좀 아까 LRU 같은 그런 정책 같은 그런 거를 여기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훈련 셋보다 메모리가 작아서 네? 훈련 셋에 비해 메모리가 작아. 네. 훈련 셋은 만큼 메모리가 다 있을.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가 돼. 매트릭스가 선형 변환인가요? 임베딩 A, 임베딩 C가 네. 그거 네. 훈련은 어떻게 네, 그거요. 그게 이제 다 엔드투엔드로 되는 겁니다. 엔드투엔드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백프랍이 흐르고 여기 흐르고 이게 좀 지저분한데 그럼 트레이닝 할 때 레이블이 지금 앞에 있는 그 바비 태스크에 있는 앤서랑 퀘스천으로 그렇죠. 그걸로 해. 네, 지문이 들어오면 지문에서 아까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된 워드 벡터들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의해서 인풋으로서 각 문장별 벡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쭉 인풋이고 그게 한번 뭔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뭐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쪽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서 쓰이는 그게 역시 학습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지문이 그 포지션 인코딩을 할 때 오리지널조차도 학습되는 웨이트인가요? 아니면 상수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상수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저기 퀘스천 벡터하고 아웃풋 벡터하고 시그마 표시해서 지금 합쳐지는데 네. 저게 일반터에서 합의된 거고 벡터가 좀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좀 뭔가 레즈넥 구조 같은 거를 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저희가 퀘스천을 뭔가 이렇게 퀘스천은 어디서 쓰였나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퀘스천에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서 이 어텐션 웨이트만 구해지는데 딱 쓰였죠. 그랬는데 여전히 여기서 뭔가 정보를 뽑았대. 이 퀘스천 벡터를 다시금 뭔가 좀 더해서 어떤 그 나오는 아웃풋을 그걸 기준으로 이제 뒤쪽 레이어에 인풋으로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좀 설계를 한 게 됩니다. 약간 이거는 이 퀘스천이 여기서 쓰이고 뭔가 이쪽으로도 스킵 커넥션 혹은 이쪽으로 쭉 뭔가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친 이후에 나온 아웃풋에 이제 뭔가 더해지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구성을 뭐 왜 한 거냐, 뭐 왜 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있는데 사실 할 수 뭐 있습니다. 사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저희가 즉 이런 네트워크는 저기서 더해주도록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학습은 당연히 그 더했을 때 기준으로 뭔가 나온 거에서 그게 답이 맞았다. 그러면 뭐 이게 잘 된 거고 또 틀렸다. 그러면 틀린 만큼 그레이디언트가 이쪽으로도 흐르지만 여기서 이제 이쪽 뒤로도 흐르잖아요. 이 더하기가 이제 있으면.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좀 답이 틀렸으면 그 틀린 만큼 이제 발생된 그런 로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레이디언트가 뭔가 이 퀘스천 쪽에 이쪽에서의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퀘스천도 아까 이런 뭔가 인베딩을 한번 거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레이어를 뭔가 좀 학습을 하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그 그레이디언트가 좀 사용이 되게 돼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왜 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글쎄 이거 좀 약간은 끼워 맞추기식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밸류들 중에는요, 저희가 어떤 문장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존이 키친에 가서 뭐 바나나를 먹었다라고 한다면요, 존이 뭘 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먹었다 혹은 뭐 뭘 먹었다가 될 거고,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답은 키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이라는 어떤 대상 혹은 그 키에 대해서의 그 밸류로서의 어떤 정보들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겠죠. 그러니까 where라는 장소 아니면 뭐 뭘 했느냐에 대한 뭐 그런 행동.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가능한 밸류들 중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밸류를 뽑아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곧 퀘스천에서의 어떤 정보, 즉 where라는 단어에 있겠죠. 그러니까 키는 where is 존이라 그러면 존이라는 게 키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거기서 value에서 실제로 뭔가 뽑아야 되는 그 정보는 where라는 단어에서 where를 기준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question이라는 게 이쪽에서 한번 또 저쪽에 가서 실제로 뭔가 저쪽 attention weighted 된 그 value 벡터에다가 역시 뭔가 어떤 question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네, 약간은 그러니까 저게 덧셈이기 때문에 좀 굳이 끼워 맞추기식이긴 하지만 뭐 바나나를 먹었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싹 저희가 없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where라는 정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떤 밸류에 해당하는 거는 싹 없애주고, 빼줘서 싹 없애주고, 네, 뭐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직관으로 이렇게 좀 만들게 된 거가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래서 메모리 네트워크가 되고, 네. 이게 그리고 참고로
네, 일단은 요거에 그러면 하나 조금 더 익스텐디드 된 버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퀘스천 앤서링에서 이제 중요한 게요. 네, 요 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합이 이제 뭐 그래스하퍼가 이제 그 메뚜기잖아요. 메뚜기고 이제 그 메뚜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도 사실 이런 하핑,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는 뭐 약간 이런 징검다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질문, 그러니까 뭐 바나나가 Where is banana?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스토리, 그러니까 지문이 예를 들면 존이 키친에 갔다, 뭐 존이 바나나를 뭐 픽업했다, 집었다. 그 다음엔 존 went to the bedroom, 뭐 이렇게 침실에 갔다. 그러면 사실 바나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나나가 이제 존에 의해서 이제 픽업이 됐고, 그 다음엔 저희가 트래킹해야 되는 어떤 대상은 혹은 키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가 이제 존의 소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 해당하는 키는 바로 존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질문은 바나나가 어디 있느냐를 찾았는 그 바나나가 키가 됐지만, 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논리적인 이런 스토리의 구조 때문,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징검다리로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Where is John이라는 질문. 네,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말 그대로 이제 논리적인 어떤 이런 뭐 거창하게 이걸 추론이라고 부르는 게 뭐 맞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추론이 몇 단계 과정으로 거쳐서 이 추론이 이루어지느냐, 그냥 그 단계를 나타내는 이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그 뉴럴넷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저희가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보통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뭐 멀티레이어 뭐 이렇게 딥러닝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레이어를 쌓는 개념이랑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퀘스천 벡터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키 파트에 이 문장을 나타내는 키랑 이제 밸류가 있고, 여기서 어텐션이 이제 구해져서 어텐션 웨이티드 된 밸류 벡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퀘스천 벡터랑 뭔가 더해져서 이게 아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뭔가 뽑아내는 그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벡터로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 멀티 합의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벡터는요, 여전히 뭔가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나타내는 문장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 질문이 뭔가 한 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하핑을 하고 난 후에 조금 더 답에 근접한 질문의 형태. 그러니까 아까 Where is banana 대신에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Where is John을 제가 이제 그 존을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게 Where is banana였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게 나타내는 문장은 Where is banana, 여기가 Where is banana였으면 여기가 Where is John이라는 질문의 버전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변환이 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서 어텐션 또,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와 여기에 있는 어텐션, 여기와 여기에 이제 그 네, 여기서 이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다 동일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키와 밸류를 나타내는 그 문장 벡터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선형 변화는 그냥 동일한 선형 변환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자료입니다. 정보가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뭔가 좀 답에 좀 더 근접한 질문으로 바꿨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답을 뽑고, 한 번 더 필요하다, 논리적인 단계가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의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3번까지의 징검다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뭐 요겁니다. 요게 그래서 합이라는 개념이고요. 합을 저희가 합수를 늘리면 당연히 뭐 한 5개까지 쌓으면 5번의 이제 논리적인 그 하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퀘스천마다 사실 그 필요로 하는 그 합이 다르잖아요. 합의 개수가.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경우는 뭐 한 2번, 3번. 필요로 하는 합수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한 번의 합만으로 그냥 충분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3합으로 구성한 어떤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나온 이게
아까 그러니까 뭐 where is John, 그러니까 뭐 John went to the kitchen, 뭐 이러면 그냥 키친 바로 그냥 그 문장에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그냥 키친이라는 정보를 그냥 첫 단계에서 그냥 담고 있는, 그러니까 답을 그냥 애초에 여기서 담게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키로 쓰이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든 여기 벡터가 뭔가 여기서 나오는 게요, 뭔가 거의 이제 0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서 여기서 나온 답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뭔가 학습이 되게 된, 뭔가 그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제 뭔가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이 뭐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답이 그냥 쭉쭉쭉 바로바로 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0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네, 0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여튼 저희는 기존 문장에서 뭔가 선형조합을 또 해야 되고, 그 선형조합의 어텐션을 구했고, 그 어텐션에서의 뭔가 선형조합, 그 밸류 벡터들의 선형조합으로 뭔가 또 여기서 뭔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 이 아웃풋. 그 다음에 그게 뭔가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게요, 이제 뭘 쓰냐면 저희가 어떤 기법에서는 이걸 이제 뭐 그런 어떤 센티넬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개념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래도 좀 그 이미지 캡션 쪽에서 그래도 좀 state of the art라고 불리는 어떤 방식에서 좀 쓰인 어떤 소개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이런 벡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문장이 끝났을 때를 나타내는 end of sentence라는 토큰 혹은 그런 워드라는 것도 우리의 딕셔너리에 저희가 넣어주잖아요.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워드도 저희가 딕셔너리에 등록을 해서 걔도 걔 나름의 어떤 그 워드 임베딩 벡터가 있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unknown 토큰을 나타내는 이 unc라고 하는 저거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이런 저기 얘만의 또 임베딩, 고유한 임베딩 벡터가 또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냐 하면 테스트 단에서 이제